마지막 발제로 손한호 청년 회원님께 개최를 위해서 그럼 우리 혈우사회는 한국의 혈우사회는 어떻게 좀 변화 발전되어야 되는지 그런 이제 좋은 생각들을 담아달라고 부탁을 드렸고요. 그에 대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박수 부탁드립니다. 앞서서 모든 분들께서 발전적인 얘기, 긍정적인 얘기 많이 해주셨는데 저희가 개최를 위한 한국 혈우사회 협력에 대해서 물론 제가 말씀드릴 게 발전적인 얘기도 있지만은 우리나라 전체 혈우사회에 대한 아픈 소리도 같이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주어진 주제는 총회 개최를 위한 협력이지만 총회라는 행사만 중요한 게 아니라 시야를 넓혀서 글로벌 혈우사회와의 소통을 위한 협력에 대한 이야기가 진행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찌 보면 우리나라가 치료제 사용과 국가 지원 그리고 환자단체 성장면에서 빠른 시간 안에 성과를 내게 되면서 좀 우물한 개구리가 되지 않았나 반성도 해야 할 것 같고요. 매회 총회에 많은 인원이 참석하기는 하지만 WFH나 다른 회원국 단체와의 협력이 일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다 보니 그들의 좋은 프로그램을 한국에 적용하거나 우리나라의 경험을 공유해서 함께 성장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를 들면 스페인 등 유럽 단체들이 운영하고 있는 독거 환우들을 위한 그룹홈 같은 프로그램은 우리나라도 초고령화 사회로 접어들면서 노년층 환우분들께 적절한 해법을 제시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세계에서 광범위하게 시행되고 있는 치료제의 가정배달 시스템을 위해서는 구체적으로 어떤 절차가 있는지 그들의 노하우를 배울 수 있어야 우리나라에서도 효과적으로 효율적으로 접목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전국민 건강보험에서 어떤 구조로 치료비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전국 환자단체의 구성과 주요 행사 기획에 대해 경험을 나누어서 비단 우리가 선진국에서 도움을 받는 것이 아니라 개발도상국 혈우단체들에게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또 생각이 들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당연히 한국 혈우사회가 단합된 모습을 갖추어야 하며 이것이 오늘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의 본질적인 이야기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혈우사회라 하면 넓게 환자단체와 재단 그리고 의료진, 보건당국, 제약사, 지원단체 등으로 볼 수 있는데 이들 간 적절한 견제와 대립은 발전의 원동력이 되기도 하지만 동시에 반대로 소모적인 갈등의 이유가 되기도 하고요. 문제는 갈등을 통해서 합리적인 합의를 도출하면은 상관이 없는데 구성원을 위한 발전적인 변화를 추구함에도 불구하고 그 노력이 쉽게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또 문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몇 가지 예로 환자단체와 보건당국 간의 정책 결정 과정에서 환자들의 투쟁 방식으로만 이제 의견이 전달되다 보니 복지부에서는 아직도 혈우병은 강성단체 혹은 약에 대해서 너무 이기적인 질환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이 또 사실이기도 하면서요. 주요 정책 변화에서 환자들의 의견은 전혀 청취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도 복지부에 대해 어떻게든 재정을 깎으려고만 하는 것으로 또 인식하고 있지는 않나. 서로 믿음을 주고 대화의 상대로 받아들여야 하는 과정이 없었다는 게 안타깝기도 하고요. 환자단체와 재단도 갈등의 역사는 저희가 다 알지는 못합니다. 서로 위아래층에 위치는 하고 있지만 그 경쟁의 에너지를 이제 발전의 에너지로 바꾸기 위해 얼마나 노력을 했는지 잘 눈에 띄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한때는 아까도 말씀해 주셨는데요. 혈우연맹 총회에 가서도 서로 일정도 공유하지 않고 또 WFH에 대한 대표권도 어디에 있는지를 두고 좀 얼굴을 서로 붉혔던 때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오늘 같은 주제에 있어서도 아직 혈우사회가 협력할 부분이 저희 청년회에서는 아직도 너무도 많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외국의 많은 혈우병 단체들은 이제 환자단체, 재단같이 분리된 개념보다는 소사이어티라는 혈우사회 개념으로 하나의 단체로 이제 구성이 되고 있으며 운영되고 있는 것이 굉장히 많죠. 그 안에서 이제 의료진과 환자 그리고 가족, 복지 전문가, 행정 전문가들이 이제 적재적소에 배치되어 각각의 의견을 조율하면서 효율적으로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당장은 어렵겠지만 긴 호흡으로 이러한 소사이어티의 방식으로 지향을 해도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아까 뭐 말씀 주셨는데 다행히 그 2026년 이제 총회 한국 유치를 두고는 이제 혈우재단 한국포엠에 두 쪽 다 이제 그 서로 의견도 경청하고 이제 대표성을 인정하는 차원에서 접근이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들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도 고무적으로 생각이 들고요. 현재 저희 청년들이 생각하고 있는 한국 혈우세 사회가 이제 안고 있는 문제점들을 이제 몇 가지 짚어봤습니다. 그 첫 번째로 혈우재단과 한국포엠의 역할 분담과 일상적인 협력을 위한 소통이 좀 부재가 돼 있지 않나. 이제 두 번째, 환자단체와 보건당국의 신뢰가 부족. 그리고 세 번째, 응급치료 시스템의 부진. 네 번째, 환자와 제약사 간의 소송. 그리고 다섯 번째, 노년 환자에 대한 케어 대책. 여섯 번째, 청년층 이제 신 환자 가족을 위한 이제 참여 유도가 좀 부족하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마지막으로 우리나라 자체 내에서 혈우병에 대한 국민적인 관심도 부족하다라고 저희 청년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총회 유치를 위해서 우리가 안고 있는 문제를 억지로 덮거나 뒤로 미뤄서는 안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 더 이렇게 가서는 더 서로 간에 더 큰 상처가 내게 될 것이라는 점은 누구나 공감할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설사 이제 한국 유치가 실패로 돌아간다 하더라도 이것을 계기로 우리 혈우 사회가 갈등을 극복하고 협력을 위해 열린 마음으로 소통한다라면은 그것 자체로도 큰 한걸음이 될 것이라고 저희는 생각합니다. 네, 마무리 짓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려운 주제에 대해서 이렇게 다양한 방면으로 고민을 많이 해주신 것 같고요. 짧게 요약해보자면 글로벌 혈우사회와의 일상적인 소통이 이제 부재하다 보니까 외국의 좋은 프로그램이 한국에 도입된다든지 반대로 우리나라의 좋은 모습이 해외로 좀 전파되고 하는 것이 이제 부족하지 않았나라는 이제 평가를 반성을 좀 해주시는 것 같고, 그리고 코엠과 재단의 관계가 후회적으로 가까워지고 있긴 하지만 일상적인 소통의 모습이 좀 더 잘 보여졌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을 말씀해 주신 것. 뭐 그러면서 이제 멀리 길게는 해외 다른 그 커뮤니티 그 구성원들처럼 소사이어티라는 개념의 환자단체, 재단 뭐 이렇게 나눠져 있는 것이 아니라 함께 운영되는 소사이어티 개념의 그런 커뮤니티 활동도 공동체 활동도 좀 고민을 해봐야 되는 시기가 아니냐라는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제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한국 사회의 여러 가지 혈우 사회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좀 더 우리가 어려운 고민이 필요하다. 우리가 총회를 개최하는 것을 계기로 해서 이런 것들을 내부에서부터 우리 집 수리부터 해나가야 부끄럽지 않은 모습으로 해외 글로벌 환우들을 맞이할 수 있지 않겠냐 이런 말씀을 잘 해주셨습니다. 감사하고요.